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20달러 하단까지 저번 주까지 어떤 바닥을 이제 다지다가 최근에 이제 SEC 결과와 그리고 GM이 12월 3일에 어떤 그 계약 체결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이제 20달러 회복하더니 22달러, 25달러, 26달러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니콜라가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주봉을 터치했고 월봉도 딱 터치를 했는데 그 저항선을 뛰어넘느냐라는 거죠. 월봉보다는 주봉의 저항이 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결과가 임박했고, 이제 결국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느냐라는 게 첫 번째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에 어떤 그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결국 니콜라의 미래를 이제 결정짓는 건데, 저는 이제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을 이제 판단을 해보건데, 최근까지 니콜라의 주가의 이런 어떤 하방이 과연 정말 힌덴버그만의 어떤 그 조작이었겠느냐, 그러니까 힌덴버그만의 조정이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아마도 이제 어떤 뭐 GM과 연관성도 있을 것이고 테슬라와 연관성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음모론을 펼쳐보자면 그렇다라고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니콜라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수소 전기차로서 어떤 미래성은 밝아 보입니다. 현재는 이제 전기차 시세가 이끌었다면, 이건 이제 독보적으로 테슬라가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랬다면 이제는 이제 수소 전기차가 이끄는 시대가 다가올 것 같다. 이것은 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니콜라는 반드시 올라가며 지금은 충분히 바닥이다. 이건 SEC와 GM과의 어떤 불확실성만 해결만 되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해결만 되면 니콜라의 장래성은 너무나 밝다. 하지만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11월 30일 이달 말일에 그 락업에 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이 락업이 해제가 된다고 해도 이걸 바로 시장에서 과연 인사이더들이 팔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그 궁극적인 생각이고, 이미 주가의 하락이 이 락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또한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역시 음모론을 한번 펼쳐봅니다. 전 니콜라는 지금이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SEC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전 GM보다도 SEC 결과를 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오늘 니콜라를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니콜라가 18달러, 19달러에서 계속 바닥을 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서 20달러 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20달러 넘어서고 22달러, 23달러, 25달러 넘어서더니 27달러, 30달러, 37달러, 이제 곧 40달러까지 바라보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인터뷰, CEO의 인터뷰 결과, 그리고 JP모건의 보고서에 대한 기사 때문에 주가가 이제 12% 정도 이제 그저께 이제 하락을 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뭐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다시 이제 장을 이제 개장하고 있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20달러 초반에 니콜라를 매수했었기 때문에 현재 일단은 다소 수익권이라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니콜라가 롤러코스터에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JP 모건의 그 포커스터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진짜 니콜라를 빨아제끼더니 왜 갑자기 니콜라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기사를 썼는가?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목표 주가도 게다가 이제 JP모건이 35달러 정도로 하향까지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랬냐? 왜 굳이 JP모건은 그렇게 니콜라를 좋다고 우호적인 기사를 쓰더니 갑자기 왜 비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는가? 기사를 보면 Nikola shares sank as much as 16% early on Wednesday as JP Morgan analyst Paul Coster waiting on the uncertainty surrounding Nikola. 왜? 불확실성 때문에.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JP모건의 비우호적인 기사, 사실 JP모건의 비우호적인 기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11월 17일 기사, 뭐 그 앞전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CEO마저도 배저에 대해서 굉장히 스캡티컬, 회의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고, 근데 JP모건 측에서도 11월 17일 기사에 뭐라고 썼냐면, JP모건은 니콜라 원래 계획, 복귀. 원래 계획이 복귀라고 하는 것은 배저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GM하고 돌아서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JP모건의 폴 커스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 따른 여파로 GM과의 제휴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제휴가 무산되더라도 배저에 타격이 있을 뿐 당초 계획에는 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기사가 이미 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갑자기 왜 굳이 헤드라인에 딱 박아가지고 니콜라 왜 JP모건은 왜 그렇게 비우호적인 어떤 스캡티컬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느냐? 그게 헤드라인으로 딱 많이 이제 박아서 기사화됐다 이거지요. 저는 이제 이 질문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JP모건이 비우호적인 기사를 쓰긴 하였으나 JP모건이 비우호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니콜라에 대한 어떤 회생 가능성이 없다, 비희망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우선 이 질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질문사항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기사를 뭐 JP모건이 회의적이라고 봤다, CEO가 자꾸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말투를 썼다, 그런 기사가 연방 때릴 때 왜 SEC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2월 1일에 밀턴의 락건 물량이 먼저 해제가 됩니다. 그게 먼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3일에 GM과의 제휴 체결 협상이 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먼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아무리 성공시 된다고 할지라도 SEC 결과가 만약에 쌍배로 끝이 난다면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설령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밀턴이 안 판다고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설령 GM과의 체결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건 도루묵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왜 SEC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 왜 없겠어요? SEC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두 번째, 왜 캘퍼스, 즉 미국의 공적연금 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공적연금 기관이 니콜라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왜 강조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로스차일드 가문이 간접적으로 니콜라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썰이 있는데 왜 이거는 집중적으로 탐구하지 않고 말이지, 니콜라가 나가리가 된다, 이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는지는 정말 이해 불가. 가장 제가 들었던 의문사항은 왜 CEO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내세울까? 왜 어버버거리네 말입니다. 왜 확실하게 우리는 GM과의 계약 체결을 예를 들어서 그냥 아예 생각 안 한다고 하든지, 또는 우리는 GM 없어도 충분히 잘 됩니다, 그래서 GM과의 계약 체결은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GM과의 계약 체결을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든지, 어떤 주주 우선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난 잘 모르겠다, 밀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밀턴이 팔지 안 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CEO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2016년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16년도에 현대상선을 그때 거래했습니다. 지금 이제 HMM이지요. 그 당시 현대상선을 제가 이제 거래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용선료 협상이라든지 법정 관리로 가냐 안 가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제가 그 당시 거래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는 이제 짭짤하게 수익을 봤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 현대상선이 이제 그 당시 아마 한참 5월이었을 겁니다. 2016년 5월. 방송 뉴스에도 계속 나왔지요. 과연 용선 선주들이 현대상선과 용선료 협상을 하겠냐 안 하겠냐. 만약에 그 당시 용선료 협상을 해주지 않으면 현대상선은 법정 관리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도 계속해서 압력을 넣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종목 토론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의 댓글들을 보게 되면 저 위원장이 웃고 있네? 저기 용선료 협상하러 온 선주들의 입꼬리가 올라갔네? 아니네? 내려갔네? 표정이 어두운데? 아닌데 웃고 있는데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은데, 된 사람들의 표정을 시시각각 잡아가지고 이 주가의 미래를 예측했다 이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CEO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크로쉘의 입장에서도 또는 GM 측의 입장에서도 섣불리 자신들의 입장을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주가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 때문에. 왜냐? 그들 또한 GM 또한 니콜라에 대한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식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확고하게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우선 생각이 들고, 시장은 무조건 GM에 대한 어떤 GM의 입만 보고 있나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추려봐서 먼저 요약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난 9월 이제 계약 체결한다는 조건에서 GM은 20억 달러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11%의 니콜라의 주식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니콜라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실상 마크 러셀도 따지고 보면 결국 GM의 사람이다라는 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간추려 보게 되면 40억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GM은. 그리고 실질적인 현금을 투입하지 않고서 단순 현물 출자만으로 GM은 40억 달러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반면 니콜라는 50억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GM 사이트를 한번 보죠. GM receives 11% ownership of Nikola and right to nominate one director. 여기 나와 있죠. 니콜라에 대한 11%의 소유권과 한 명의 이사 지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GM to receive $2 billion equity stake in Nikola in exchange for a certain in-kind contribution. 그렇죠? 그러니까 20억 달러의 지분 취득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in exchange for a certain in-kind contribution. 특정 현물 출자와 교환함으로써 20억 달러의 지분을 취득한다. Nikola anticipates saving over $4 billion in battery and powertrain costs for over 10 years and over $1 billion in engineering. 그러니까 이제 또 토탈 이제 50억 달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GM expects to receive in excess of $4 billion of benefits between the equity value of the shares, contract manufacturing of the Badger, and supply contracts for battery and fuel cells, and EV credits retained over the life of the contract. 보셨습니까? 계약 기간 동안이 포인트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GM 모터스, 제너럴 모터스가 40억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GM이 취득하는 것이 많고 더불어서 니콜라도 취득하는 것은 50억 달러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니콜라는 배저 생산을 꺼리는 말을 계속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니콜라도 50억 달러 혜택을 보게 되고 GM은 40억 달러 혜택을 보게 되는 이 가운데 니콜라는 왜 배저의 생산을 꺼리게 되는 말을 계속할까? 사실 그렇죠. 올 6월 달에 니콜라가 상장될 무렵에 JP 모건이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니콜라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기사를 썼는데 그 이유가 실적이 나온 것이 없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 니콜라가 정말로 어떤 매력적인 회사인지 아닌지는 기대감만 있을 뿐 증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거꾸로 보게 되면 니콜라 역시 현금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투자는 여러 군데서 받았고 협력 업체도 많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니콜라 입장에서는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니콜라의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1년 하반기에 돼서야 실질적으로 트럭을 생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윤을 취득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가 돼서야만이 실적이 이제 발생이 될 텐데 배전은 2022년도에 생산해서 판매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니콜라는 단기적으로 현재 현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He believes the Badger could drain the company of cash needed for its large trucks initiative instead. 그러니까 배저가
회사의 현금을 고갈시킬 수도 있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대신에 초창기 원래의 계획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문구만 봐도 니콜라가 지금 현금의 흐름이 쉽지 않구나. 니콜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는 뉘앙스를 하지 않았죠. 분명히 이런 말도 했습니다. JP 모건 폴 커스터가 We sense that both GM and Nikola have a reason. 이 두 군데 회사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To renegotiate. 재협상해야 되는 거죠. The deal. 그 거래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재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하면 뭐 GM이 퇴짜를 놓든지 아니면 니콜라가 배저를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배저만 생산하기에는 배저만 포커스를 두기에는 본인들의 회사의 여력이 시원치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이 합의가 물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 물 건너간다라는 것에 우리는 회의적으로 비판적으로 봐야 할까? 물론 이제 뭐 잘만 체결돼서 12월 3일에 계약 체결됐습니다라면 주가는 뻥튀기 되겠지요. 만약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합의가 물 건너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의적인 합의라는 내용 이 합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배저를 생산하느냐. 근데 이제 배저 생산이 물 건너가게 되면 니콜라와 GM과는 영원히 등을 돌리는 관계가 될 것인가? 자,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10월 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General Motors retains in limbo Nikola Motors executive this week talked up reverting to a base plan and dropping the Badger electric pickup truck GM was to have launched. In a deal announced last month, GM was to build a Badger and supply fuel cell tech in exchange for a stake in Nikola and other financial benefits. 원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저를 누락시킵니다. 자, 그러면 만약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in exchange for stake in Nikola, 니콜라의 지분과 또 다른 financial benefit, 다른 금융 혜택이 있었는데 자, 니콜라의 지분만 받은 건 아니죠. 또 다른 금융 혜택이 있었는데 이게 포기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Nikola may want to drop the Badger partnership. GM may want more stock to compensate for the diminished scope. The diminished scope. 그 줄어든 지분. 아니, 지분이 왜 줄어들죠? 지분이 왜 줄어들죠? 니콜라에 대한 GM의 지분이 왜 줄어들죠? 아까 다시 우리 그 GM 홈페이지로 가볼까요? GM expects to receive in excess $4 billion of benefits between the equity value of each share, contract manufacturing, Badg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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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over the life of the contract 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을 40억 달러 혜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배저 생산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GM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40억 달러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포기하게 되는 이 부분이 40억 달러 혜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배상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돈이 없다고 하는데 니콜라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배상을 하게 될까요? 현금이 없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회의적인이란 합의 내용은 배저 생산과 더불어서 지분 취득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지분 취득. 그럼 추가적인 지분 취득을 그냥 또 가져가세요 라고 니콜라가 아무리 마크 러시엘이 GM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슬쩍 빠져있는 JP 모건의 분석에서 슬쩍 빠져있는 바로 밀턴의 락업 해지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일 계약 체결 앞 12월 3일보다 앞에 12월 1일에 밀턴의 잠재적 매도 가능 물량이 풀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때 밀턴의 락업 해지 물량이 9,160만 주입니다.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입니다. 31억 달러입니다. GM의 니콜라의 지분 취득 가치는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입니다. 물론 약 1조 가량의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기사 내용을 한번 보죠. Rosser didn't comment on what Milton would do. 왜 9,160만 주에 대한 밀턴이 9,160만 주에 대해서 팔지 안 팔지가 사실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단계적으로 폭락을 하느냐 폭락을 하지 않느냐. 근데 왜 9,160만 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사 내용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지.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밀턴의 잠재적인 매도물에 31억 달러를 모두 다 팔아버려. 그리고 GM의 지분 취득 가치는 20억 달러야.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무산된다? 물론 저는 당연히 밀턴이 시장가로 이 31억 달러를 다 매도 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 밀턴이 시장가로 매도할 가능성이 없고 GM도 니콜라랑 등을 돌릴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면 만약에 밀턴이 시장가로 만약에 주식을 31억 달러를 모두 다 매도 처분한다면 2015년도에 거래되기에 있었던 대한연선 아십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주식을. 채권 단위 계속 파는 겁니다. 계속 팔고 계속 팔고 계속 팔아가지고 주가 계속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요즘에 들어서야 대한전선이 살짝 꼬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밀턴이 9,160만 주를 시장가로 팔아버리게 된다면 주가는 향후 몇 년간 바닥을 기는 건 뻔하다라는 거죠. 어떤 무모한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모든 이슈가 자기한테 포커스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제 뇌피셜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면 GM이 사실 밀턴의 주식을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컨대 블록딜 형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예컨대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폭락은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GM이 니콜라를 놓지 않았다라는 이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주가는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GM은 전기차로서는 로스타운 모터즈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 전기차 쪽으로는 니콜라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GM이 니콜라랑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니콜라의 CEO가 마치 자신이 우위적인 이 계약 체결 협상에서 본인이 우위적인 협상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니콜라의 CEO가 그런 식으로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니콜라의 CEO도 GM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니콜라와 GM의 관계 어떻게 해서 SEC에 대한 결과보다 단기적인 12월 1일에 밀턴의 매도 물량 그리고 12월 3일에 계약 체결이 더 시장에 관심을 갖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니콜라에 대한 기대감의 충분한 형성 그리고 성장에 대한 확실성이 이 요즘의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가 고스란히 들어가서 주가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롤러코스터로 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콜라가 아주 그 파동이 굉장히 강한 주식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매력적인 그런 회사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개인들도 니콜라를 많이 관심을 두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서 역시 니콜라가 좀 핫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니콜라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이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이슈가 그다지 주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18달러까지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배저에 대한 회의적인, 그러니까 배저가 체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런데 GM의 지분 취득마저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더 크게 출렁인 것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요 합의사항 내용 중에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배저 날라갔고, 지분 취득 부분도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천 배터리, 무천 배터리도 현재 보류 상황이고, 그리고 하이드로텍 전지, 요거 하나 정도가 이제 건진 상황입니다. 강력한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일 줄 알았는데 단순 돈 받고 그 GM인 제품을 사용을 하는 협력사의 관계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게 이제 지금 일반적인 현재 니콜라가 처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제는 그 버시마저 뭐 밀턴의 물량이 해제되면 파냐 안 파냐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버시마저 물량을 일부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포가 더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의구심 첫 번째. 왜 12월 3일이 GM과 니콜라의 계약 체결 협상의 이제 발표 시한이었는데 왜 12월 3일이 아니고 11월 30일, 그러니까 밀턴의 락업 해제 물량의 기한이 12월 1일인데 그 전날 11월 30일에 굳이 이런 어떤 부정적인 보도를 했냐 이 말입니다. 왜 굳이? 당연히 이 밀턴 락업 해지 물량 때문에 투자자들이 두려워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GM과의 계약 체결에서 지분 취득이 배제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걸 알면서도 이런 어떤 기사를 굳이 공포가 극대화되어 있을 때 이때를 냈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의구심입니다. 아무래도 고의적인 어떤 보도에 공포를 조성했어야 할 만한 니콜라와 GM 간의 어떤 협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들고요. 니콜라가 더 먼저 나갔고, 니콜라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합의 내용으로 바탕으로 보도기사가 연발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M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GM에서 올린 합의 내용은 그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고 니콜라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기사가 연속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볼 때 정말 GM과는 빠이빠이 결별인 건지가 가장 핵심적인, 정말 결별인 건가, 정말 이대로 끝인가 라는 게 저의 가장 의구심인데, 우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GM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계약 내용과 그리고 니콜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주요 내용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GM signs MOU with Nikola to supply Hydrotech fuel cell systems. 그렇죠? 그리고 Global Supply Agreement focus on GM Hydrotech fuel cell system for Nikola Class 7A class trucks. A non-binding MOU replaces previous transaction announced September 8, 2020.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만 읽어보게 되면 첫 번째 하이드로텍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에다 공급하냐면 for Nikola Class 7 class truck, 그 7, 8등급 트럭한테만 요걸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이드로텍 퓨엘 셀 시스템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non-binding MOU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구속력이 없는 MOU를 이전의 거래와 대체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GM and Nikola will discuss the appropriate scope of services and GM will provide for the integration of the fuel cell system into Nikola's vehicle. 토론을 하겠다. 적절한 범위를 아무 때나 쓰지 말고 한정된 범위 안에 요걸 써라라는 내용이고요. 자, 블라블라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It is expected that potential arrangement would be cost plus, and then Nikola would pay upfront for the capital investment for the capacity. 돈 내고 써라라는 거죠. 단순 협력사가 됐음을 암시하는 문장입니다. GM and Nikola will also discuss the potential of a supply agreement for GM for CO2 battery system for Nikola's Class 7A class trucks. 요거죠? 그러니까 GM과 니콜라는 토론할 것이다. 그 잠재적
잠재성을 토론할 것이다. Voltaire Ultium Battery System, 다목적 Ultium Battery System을 7, 8등급 니콜라의 트럭에 사용할 Ultium Battery System을 그 시스템의 사용 가능성을 토론할 것이다 라는 것이 GM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니콜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죠. MOU with General Motors for a global supply agreement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GM Hydrotech fuel cell system into Nikola's commercial semi-trucks. 여기까지 똑같죠? 그러니까 7, 8등급 상업용 니콜라 세미트럭에 그 하이드로텍 연료전지 GM 거를 넣겠다 이 내용입니다. Nikola and GM will discuss the potential for the utilization of GM Voltaire lithium battery system in Nikola's Class 7 and Class 8 vehicles. 7, 8등급 차량에 탑재된 GM의 다목적 그 리튬 배터리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니콜라에 올라온 내용이고 하나 더 있죠. The MOU does not include the previously contemplated GM equity stake in Nikola or development of the Nikola Badger. MOU에는 예전에 이제 심사숙고했었던 GM의 지분과 그리고 니콜라의 배저에 대한 개발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각각 GM과 니콜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자고요. 공통사항은 뭡니까? 양해각서입니다. 자,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판이 뒤집어질 수 있고 두 번째, 단순 협력 관계가 되었다라는 게 우선 공통사항이죠. 돈을 선불로 주고 받고 어떤 GM의 하이드로텍 전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더 있죠. 리튬 배터리 사용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전 여기서 강력한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리튬 배터리가 사용의 가능성,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목적이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정시켜놨죠. 7, 8등급 트럭에 사용할 리튬 배터리 사용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다목적이다 보니까 리튬 배터리가 원래 배저에도 그 사용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배저에 대한 그 개발의 논의는 배저에 대한 그 개발은 배제가 됐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 리튬 배터리 사용 가능성을 논의하겠다라는 것은 연장해서 배저를 개발할 가능성도 논의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연장성의 내용이라고 저는 봐지고, 하나 더 웃긴 게 여기까지가 GM과 니콜라의 공통사항입니다. 근데 니콜라만 언급을 했어요. GM, 니콜라 지분 취득 안에 배저 이번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어 라는 겁니다. 니콜라만 GM의 지분 취득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지 GM은 그 부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배저를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니콜라만 언급을 했지 GM은 배저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쌍방 합의에 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긴 하겠지만, 게다가 이것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환불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배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했냐면 양해각서에서 배저와 니콜라 지분 취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양해각서가 아닌 또 다른 계약에서는 그걸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인가라는 그런 조잡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양해각서에는 그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더라. GM은 그 두 가지 부분이 언급하지 않았고 니콜라만 그 두 가지를 강하게 언급했더라.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지분 취득 관계에서 니콜라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 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니콜라의 지분 취득을 취득한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GM이 언급을 했는데 지분 취득을 안 한다는 부분에서는 홈페이지상에 언급이 없더라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더라, 의구심이 들더라라는 것이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9월 30일에 니콜라 홈페이지에서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청사진의 내용에서도 돌이켜보게 되면 GM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버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한화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GM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확실한 계약 체결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9월 30일에도 GM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 얘기고, 자, 이제 저의 또 다른 의구심이 하나 드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좋다, 돈이 없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마크러시엘이 애초부터 배처 생산 못하겠다라고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배처 생산을 안 함으로써 얻게 될 9억 달러는 어디 나갔을까? 배처를 생산하는데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드는데 이걸 생산하지 않겠다면서요. 그럼 이게 과연 앞으로 어디에 쓰일까? 트레이에 집중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용 용도가 있을까? 그 다음으로는 밀턴의 지분의 9,160만 주의 해양방은 어떻게 될까? 앞서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어떤 기사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실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밀턴의 지분을 가지고 밀턴이 어떻게 할까요? 팔까요? 안 팔까요? 양자택일을 물어봤어야 하는데, 밀턴이 9,160만 주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무엇을 할 것 같다니요? 어떤 용도가 있다라는 건가요? 9천만 주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가요? 어떤 그 시장의 밀턴의 9천만 주 이상의 용도가 어디론가에 쓰인다라는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BP 충전소 합의가 연내 이제 뭐 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공매도의 수량이 갑자기 확 늘었었는데 부쩍 한 2, 3일 정도 최근 줄어들어가지고 10%대로 줄었습니다. 공매도 수량이. 과연 이건 뭘 의미할까? 쇼트 스퀴즈, 그러니까 이제 쇼커버를 의미할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 가장 무엇보다도 SEC와 DOJ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이제 가장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GM과의 결별이 확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기대감은 없어졌지만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불발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은 사실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콜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SEC와 DOJ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그 선에서 요 18달러, 19달러, 20달러 선에서 중장기적으로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 변동성을 박스권 안에서 맴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자, GM이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GM이 배제가 된 상황, 즉 니콜라에게 간섭하지 않는 상황. 사실 어떻게 니콜라가 간섭할지, 니콜라한테 GM이 간섭하지 않겠어요. 거스키나 마크 러셀도 다 GM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GM이 배제가 된 상황에서 우선 GM이 협상이니 또는 뭐 어떤 충전소 합의니 그걸 떠나서 SEC 결과가 가장 우선적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기한이 있어서 두고 봐야 할 문제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사업 성과. 이 사업 성과가 결국 이 모든 불확실성을 자물쇠이기 때문에 그럼 사업 성과가 내기 위해서는 현금 부족을 언급했었다 이 말이죠. 마크 러셀이. 그러면 이 현금 부족 때문에 배주를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더 악화된 것은 GM과 협상이 파기가 되면서 사실상 GM 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한 50억 달러의 혜택, 여러 가지 혜택들, 굳이 뭐 50억 달러라고 한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GM과 협상이 파기됨으로써 자금 부족이 더해졌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9억 달러라는 여윳돈이 생기긴 했지만, 근데 이게 가장 큰 변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어디 있겠느냐? 첫 번째가 증자를 통한 현금 확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마크 러셀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The company may have to move up its timeline to raise capital, so it could ramp up production and deliver semi-trucks to customers. 증자를 해야 할 시기를 앞당겨야 할 수도 있다. So we could ramp up production and deliver semi-trucks to customers. 소비자들한테 이제 세미트럭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이건 기사 내용이고요. Macro who will have to likely move faster than you would have liked to raise fresh capital. 신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뭔가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마크로쉘이 이 얘기를 했죠. We have said in our investment we would do one more capital raise that would involve an equity raise, and that would be sometime in the next 12 to 8 months. We would do that opportunistically based on market condition. 아무 때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상황에 근거해서 향후 1년 또는 1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이용해서 현금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겠고, 여러모로 인해서 밀턴의 지분 또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밀턴의 지분이 현금 확보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증자와 밀턴의 현재 가지고 있는 요 지분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이 결국 당면한 단기 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여러분 쌍바닥이 정말 좋죠. 쌍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은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신호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니콜라는 3중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3중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16달러 저점 한번 확인했고 17, 18달러에서 계속해서 3중 바닥을 찍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우선 안정화되어야 되겠다. 더 이상 하락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바닥이다라는 신호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는 요 20달러의 의미입니다. 계속 17, 18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0달러를 터치하는 순간 바닥은 끝났다라는 신호, 즉 기사 회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가격대이며, 더불어서 단기 고점인 35달러는 강력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가는 추세 전환의 저항선으로 저는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공매도 비율이 10%대로 유지가 되는지, 공매 잔량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제 남은 과제, 물론 증자, 충전소 합의,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것, 그리고 GM과의 협력이 빠꾸 먹었는데 또 다른 어떤 협력사를 구할 것인지, 또는 밀턴의 물량의 흡수를 과연 누가 할까, 정말 GM이 할까 아니면 제3자가 할까라든지 증자를 하든지 간에 사실 여러분들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결과는 결국 SEC와 DOJ의 결과라는 거. 그러니까 SEC와 DOJ만 해결되면 이 모든 거는 시장에서 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물론 단기간에 증자가 나온다고 한들 시장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볼 것이며, 사실 이 증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지요. 고점에서 발생했을 때는 고점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고점에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리죠.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자를 하기 위한 주가의 상승, 즉 앞으로는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겠지만, 주가가 바닥인 상황에서 증자를 향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정말 이 회사가 쪽망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새롭게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구나, 신규 산업을 하구나, 뭔가 회사가 어떤 현재의 그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실 아우르는 것은 SEC와 DOJ의 결과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라에서 니콜라가 계속 위험하다 또는 니콜라 위험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인기 종목이죠. 니콜라가 우리나라 상위 랭킹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로 니콜라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가 됐든 나쁜 쪽으로 됐든, 그러니까 그만큼 보는 사람들의 눈이 많다라는 거죠.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도 니콜라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더 조그만 재료에도 불이 붙는다거나, 조그만 재료에도 금방 주가가 급락한다거나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어떤 투자자들로부터 살짝 조금 눈에서 멀어져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야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런 개인적인 어떤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니콜라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은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니콜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 것은 확실하고 전 앞으로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니콜라는 주가의 이 박스권에서 맴돌고 조금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말하자면 습습을 할 예정입니다.